네, 안녕하세요. 생관장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정답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앞서 저의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 넘기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남들이 다 다니는 태권도 대신에 쿵푸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4학년 때는 검도를 배웠고 6학년 때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를 보고 복싱에 완전히 빠져서 복싱을 배우고 시합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를 원투로 다운을 시켰는데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중학교 복싱부 감독님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당시 복싱 선수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복싱 선수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학교 담임 선생님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싱부에 가는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너무 어려서 제 주장을 막 이렇게 고집부려서 펼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여느 부모님들처럼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된다며 이곳저곳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이 학원을 보낸다고 공부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랑 똑같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하려는 상위권의 학생 몇 명 빼고는 다 놀자판 아니면 잠을 잡니다. 또는 학원을 간다는 핑계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과 돈을 몇 년 동안 낭비했고 그나마 할 말 다 하고 고집이 센 저는 중3 때 쪼르고 쫄라서 가라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에 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가라데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야 이제는 타격은 끝났어. 주짓수를 배워야 돼 라면서 어디서 보고 온 기술을 저한테 썼습니다. 그 기술을 이제 당해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신기했고 주짓수라는 종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짓수를 다니려고 찾아봤는데 당시에 인천에는 마땅히 주짓수를 배울 곳이 없어서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인천에서 왔다 갔다 운동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운동을 다녔고 종합격투기 시합을 나가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 체육관에서는 이상하게 시합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인데도 체육관에서 제일 잘하는 형 2명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시합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합 한번 나가보지 못했고 인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특히나 이제 지옥의 지하철인 1, 2호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에 부모님 포함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막 운동 그만두고 공부하라는 말뿐이었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적인 것, 심적인 게 그때 당시엔 더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지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됐고요. 운동을 그만둔 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한 밀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가 끝난 후에 독서실로 가서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도 했고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다져진 좀 체력이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했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반에 그 당시에 33명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할 당시에는 33명 중에 31등이었는데 중간고사를 딱 치르고 나서 16등을 했습니다. 절반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성적이 나오자 제가 욕심이 더 생겼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치른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7등을 했습니다. 그 성적을 보고서 이제 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또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던 제가 지금은 다시 운동을 하고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라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다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초등학생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학원을 많이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았니?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았어?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몰라요 라는 대답입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8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지금은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찾아봐도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학창 시절이었던 10년 전과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주지도 않고 그저 학원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퇴근하고 오셔서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을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찾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운 좋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그 취미가 확장이 돼서 꿈으로 연결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만약 그걸 찾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하려고 하는 게 대학 공부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굳이 학원을 보내면서 사교육비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대학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 친구가 정말 그 하고자 하는 거에 더 집중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학을 무조건 보내려고 할까요?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을 나온다고 모두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행복한가요? 제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고요? 자, 조금만 둘러봐도 어찌어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또는 어찌어찌 공부를 끝까지 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는 2년 또는 4년 동안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하느라 쓴 대출금을 갚아 나갑니다. 예전에 존니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교육비를 낼 돈으로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모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아이들은 얻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앞서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 어릴 때 반 학생들을 봐도 지금 아이들을 봐도 하고 싶은 게 되고 싶은 게 확고하지 않고 목표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한테 넌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대부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9년을 넘게 해온 겁니다. 아니, 하는 척을 한 겁니다.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원싱이라는 책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 있게 행동하라 라고요. 먼저 목적의식,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찾아지나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취미에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물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페릿이라는 동물을 너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릿 동호회에 들어가서 매주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심지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궁화호라는 그런 기차를 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서 부산도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동물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만두고 생겼던 목표가 수의사였고 수의사라는 그런 목표에 대학 공부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일 강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녔습니다. 덕분에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지금은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은 집에서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해보세요. 저는 고3 때 대학이 여러 군데 붙었었습니다. 근데 집에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운동에 대학 공부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기면 그때 대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집에 어쩌면 선정포고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여서 이제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걱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댓글을 달기 전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영상의 논지를 좀 파악을 하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영상을 본 건지 안 본 건지도 모를 정도로 논지를 아예 그냥 뭐 모르고 그냥 너무 공격적으로만 그냥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논지를 파악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